모스크바. 그곳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거리는 조용하고 공항은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군인들은 곳곳에 배치되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전쟁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 안나라는 승무원은 오직 업무일 뿐이라 생각했던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안나, 러시아 항공의 수석 승무원입니다. 오늘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출근했죠.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입구부터 3중으로 설치된 방탄 유리, 곳곳에 배치된 중무장한 군병력들, 그리고 텅 빈 면세점들이 전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공항 내부 식료품 매장을 지나가는데 진열대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빵과 우유조차 배급제로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걸어가고 웃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예전에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해외로 피난을 떠났거든요. 남아있는 건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동료 승무원 올가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작았습니다. 안나, 내 사촌 세르게이도 이번에 안 돌아왔대. 25살의 청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영영 사라진 거였죠. 올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는데 울고 또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에 이미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거든요. 한국행 전세기가 5년 만에 다시 뜬대요.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기실에 있던 승객들 몇 명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업무용 비행 스케줄일 뿐이었습니다. 감정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거든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정말 참담했어요. 휴지는 물론이고 비누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찬물만 나왔고 거울은 금이가 있어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웃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있더라고요.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곤 했죠.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브리핑룸에서 기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인천행은 특별 전세기다. 5년 만에 한국행 노선이니 각별히 조심해서 운항하자. 국제 정세가 어려운 시기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저는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었거든요. 그냥 일만 끝나면 되는 거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깊은 피로와 절망에 젖어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있는 중년 남성들,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꼭 안고 있는 젊은 엄마들, 조용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만지는 노인들, 모두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륙 직전 작은 창문을 통해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회색빛으로 뒤덮인 삭막한 도시,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보 사이렌 소리. 이것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집 같은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메마른 땅일 뿐이었죠. 9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첫 순간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일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공기도 상쾌하고 맑았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의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화 시스템이 저에게 완벽한 러시아어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좌측 통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m 직진하세요. 발음이 정말 완벽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이 저에게 직접 다가온 거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나 씨.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승무원 명단에서 미리 확인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냥 업무적이고 차갑죠. 심지어 무례한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포함해서 5개 언어로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러시아인을 특별히 배려해서 러시아어 안내까지 준비한 거였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어다니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청소 직원들이 끊임없이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그분들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청소하는 분들이 항상 우울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여기서는 달랐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물론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스크바에서 봤던 그런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 같았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분이 저에게 러시아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신 건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나라 첫인상이 어떠세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요. 창밖 풍경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원들. 모스크바의 삭막하고 회색빛 풍경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기는 정말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유창한 러시아어로 맞이해 주더라고요. 안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매끄러웠고 직원들 모두가 정말 친절했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본 게 정말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내 온사인이 화려하게 반짝이는 거리,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상점들,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나 불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내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조식당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음식도 종류별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요즘 이런 풍성한 모습을 보기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전쟁과 경제 제재 때문에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말이죠. 특히 빵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검은 빵 한두 종류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여 가지가 넘는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일도 신선하고 종류가 많았어요. 사과, 오렌지, 바나나, 포도까지. 러시아에서는 수입 과일을 구경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어요. 변기는 물론이고 세면대, 거울까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휴지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핸드크림, 로션, 심지어 향수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배려는 러시아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청소하시는 한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분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지나가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청소 노동자나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을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물론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스크바에서 봤던 그런 절망적이고 체념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목표가 있어 보였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지하철을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사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질서를 정말 잘 지켰고 노약 좌석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과는 천지 차이였죠. 여기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한 임신부가 지하철에 타셨는데
즉시 여러 명이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든 남성, 젊은 여성, 학생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대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임신부께서 고맙다고 하시니까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지상으로 나와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리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라고 답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인 것 같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저에게 러시아어로 어떤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러시아어로 응대해준 거였죠. 메뉴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셨고 추천까지 해주셨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정말 언제였을까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현지 음식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직원분이 저에게 유창한 러시아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메뉴판도 한국어와 함께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을 따로 준비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연인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요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거든요. 삼겹살이 나왔는데 어떻게 먹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걸 알아보신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조금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시면서 정성스럽게 쌈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웃을 만한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일 들려오는 전쟁 소식, 치솟는 물가, 사람들의 우울하고 절망적인 표정들,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여기서 다시 찾게 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분이 음식이 입에 맞으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만족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고객의 만족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다른 메뉴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배웅을 받아본 게 정말 언제였을까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몇 가지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있던 직원분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시고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개인의 특별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인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친절함을 경험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할까? 혹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할 때 보통 뭔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익을 바라거나 뭔가 부탁이 있을 때만 친절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어요. 그냥 외국인인 제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좋은 경험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뭔가요? 단순히 서비스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문화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는 각자 살기 바빠서 남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특히 전쟁이 시작된 후로는 사람들이 더욱 각박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죠.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남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계속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이 차올라오는 게 정말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차갑게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조금씩 해빙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꽁꽁 언 땅에 봄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갑자기 굵은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저는 급하게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옷이 상당히 젖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한 일상이었거든요. 비가 와도 우산 없이 그냥 맞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처 작은 상점에서 한 직원분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제게 우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우산 쓰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계속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하셨어요. 여기 한국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챙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국적도 모르는 외국인인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걱정해주는 마음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산을 받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세요.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이런 진심 어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언제였을까요?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모르는 타인이 제 안전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모두가 자기 일로 바쁘고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순수한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던가요? 되돌아보니 오히려 항상 냉정하고 무관심했던 것 같았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강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특히 전쟁이 시작된 후로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감정을 보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공허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호텔방에 도착해서 큰 창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이 나라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말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남을 챙길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전쟁이 시작된 후로는 사람들이 더욱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변했죠.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인 저에게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었어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인 사회 말이에요. 눈물을 닦으면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어요. 항상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던 그 차가운 모습이 서서히 녹고 있는 걸까요? 진짜 저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었어요. 국적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을까요? 이런 순수한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를 경험해 본 적이 과연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부하고 외면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며 멈춰섰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즉시 달려와서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구급차를 불렀고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와서 건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치 미리 훈련받은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든요. 괜히 연루되면 귀찮아지고 복잡해질까봐 모른 척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때 통역사 미샤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사람이 우선이에요. 한국계 러시아인인 미샤는 양쪽 문화를 모두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러시아와는 모든 게 완전히 다르죠? 미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총과 폭력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돕는 손길에 익숙한 것 같아요. 미샤가 제 말을 듣고 의미 있게 웃었어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시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처치를 해드렸고 할머니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으셨어요. 도와드린 시민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돌아가셨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이런 모습이 이 나라의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시민 의식 수준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개인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미샤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미샤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신중하게 답했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자유의 진짜 의미가 달라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죠. 이런 진정한 자유를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자유라고 해봤자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가짜 자유였죠.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자유,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불안한 자유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자유가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자유일지도 몰라요.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샤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씨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 공항에서 봤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친절도 의심하고 경계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조금씩 녹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따뜻함이 저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자유롭다는 건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바를 미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겠네요. 미샤가 깊이 공감하며 답했어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거리를 다시 둘러봤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 자연스러운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었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기뻤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 화장실에 들렀어요. 며칠 동안 자주 마주쳤던 청소 아주머니가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죠. 러시아로 돌아가시는군요. 또 꼭 오세요. 한국에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니요.
더구나 제가 웃었다는 걸 알아봐 주셨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언제 웃었었나요? 사실 저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과 편안함을 느꼈던 거겠죠.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깊이 인사를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이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이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단순한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 아쉬움, 그리고 뭔가 깊은 깨달음 같은 복잡하고 벅찬 감정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정말 누구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승무원 안나, 그 정도의 존재였죠. 개인적인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호텔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웃는 모습을 세심하게 기억해주시고 진심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언제였을까요? 가족도 아닌 완전한 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다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여전히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즐거우셨어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다음에 또 꼭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공항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계셨어요. 억지로 만든 업무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들이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특별함을 느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고 차가워졌던 걸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의심하고 거부하게 됐을까요?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러시아 승무원 동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러시아 승무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차갑게 일하는 모습이 며칠 전의 제 모습 그대로였죠. 작은 창문을 통해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아름다운 불빛들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떠나기 싫었습니다. 이런 강한 애착과 그리움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떤 곳을 이렇게 떠나기 싫어했던 게 언제였을까요? 동료 승무원이 저에게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때, 한국? 그냥 그렇지?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며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달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진심으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동료가 비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그런 건 다 가식이야. 관광객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일 뿐이지. 진짜 속마음은 우리랑 똑같을 거야. 하지만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이 절대 가식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서자 기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정말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작은 창문을 통해 모스크바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으로 뒤덮인 삭막한 도시, 스모그와 연기로 가득한 어두운 하늘,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음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 며칠 전까지는 너무나 익숙했던 풍경인데 이제는 정말 낯설고 우울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착륙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 표정이 정말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런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고 무감정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한국이요. 어땠어요? 별거 없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것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기사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다 돈 때문이야. 관광객한테 친절한 척하는 거지. 속마음은 우리랑 똑같을 거야.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여전히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대로 돌아온 게 맞을까요? 이곳이 진짜 제 집이 맞을까요? 며칠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럽고 낯설어졌어요. 이상한 이질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켰는데 여전히 암울한 전쟁 소식뿐이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사상자 숫자, 더욱 강화되는 경제 제재, 심각해지는 국제적 고립, 절망적인 소식들만 끝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무거운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됐는데 말이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별거 없었지? 그냥 그런 나라지. 네, 그냥 그랬어요라고 대충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었고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브리핑룸에서 다음 달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유럽행, 중동행, 아시아 각국행 등 여러 노선이 있었지만 한국행은 전혀 없었어요.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갈 기회가 과연 있기나 할까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한국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봤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거리에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제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날 찍은 사진에서는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진심으로 웃지 않고 살았을까요? 한국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되찾은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며칠 후 과감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말이에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안나, 정신 차려.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인생을 걸어. 거기서도 결국 외국인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곳이었습니다. 동료 올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며칠 여행한 걸로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며칠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한국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신청, 한국어 공부, 취업 준비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러시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는 게 뭐가 좋아?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곳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러시아 땅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벽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차츰 적응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배려와 사랑을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보면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바로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5년 만에 한국행 비행. 그것은 단순한 업무용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여행이었어요. 단순한 경유지였던 한국이 제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동료들이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던 그 차가운 안나는 이제 없어요. 대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안나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자유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이고 진짜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나라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 정말 존재해요.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답니다. 안나는 이제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한국의 문화는 그녀에게 진짜 자유와 행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는 것을 깨달았죠. 러시아로 돌아간 그녀는 더 이상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승무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